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세라 이야기라는 동화예요. 참, 지금까지 중에 최초로 제가 모르고 별똥이 엄마가 아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 이걸 고르면서 정말 어찌나 뿌듯해하고 당당해하든지 제가 그동안 모른다고 놀린 게 은근 응어리가 졌었나봐요. 자, 정말 몰라요.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이라는 참 이름도 어려운 양반이 쓴 건데, 자, 이제 안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합니다. 세라 이야기. 세라는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영국 군인인 아빠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크게 성공하여 부자로 살았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라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세라가 7살이 되자 아빠는 세라를 데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세라야,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라. 곧 데리러 오마. 세라는 아빠가 사준 인형 에밀리를 꼭 안고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세라를 위해 학교에 많은 돈을 냈어요. 욕심 많은 민턴 교장은 그런 세라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죠. 세라야, 이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을 쓰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마. 하지만 항상 겸손한 세라는 자기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 맛있는 과자를 대접하곤 했죠. 친구들은 착하고 친절한 세라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세라가 수업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 보니 하녀 베키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가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세라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잠에서 깬 베키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세라는 우는 베키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아, 베키. 피곤하면 내 방에서 좀 더 쉬었다 가. 베키는 세라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세라의 11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인도에 계신 아빠가 편지를 보내오셨죠. 세라야, 아빠가 굉장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단다. 곧 너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세라는 아빠의 편지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도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에는 세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던 민턴 교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세라가 받은 생일 선물을 모두 빼앗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세라는 이제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되었단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곳의 학생이 아니라 베키처럼 하녀가 되는 거다. 모두들 알겠지? 지붕 밑 다락방으로 쫓겨난 세라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은 채 아버지가 보고 싶어 슬프게 울었어요. 세라의 다락방은 쥐가 득실댔고 낮에도 어두컴컴했어요. 다행히 옆방에 베키가 살고 있어 덜 외로웠죠. 민턴 선생님은 세라에게 온종일 일만 시켰어요. 세라, 접시를 닦은 다음엔 빨래를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혼날 줄 알아? 세라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어느 날 세라는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동전을 주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세라는 그 동전으로 빵을 샀지요. 하지만 빵집 앞에 불쌍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야. 세라는 아이에게 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 빵을 먹으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아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세라가 참새에게 모이를 주려고 다락방 창문을 열었을 때 원숭이 한 마리가 다락방으로 쪼르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 예뻐라. 꼬마 원숭이야. 이리 온? 세라는 원숭이와 금세 친해졌어요. 하루는 원숭이가 한밤중에 세라의 다락방을 찾아왔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침대에서 재워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옆집 창문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본 세라는 인도말로 상냥하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원숭이를 찾고 계세요?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그런데 인도말을 참 잘하네요. 7살까지 인도에서 살았어요. 세라는 인도 사람과 인사를 나눈 뒤 원숭이를 보내주었어요. 다음날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다락방으로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늘 꺼져 있던 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세라는 베키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베키, 누가 요술을 부렸나봐.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세라와 베키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세라 앞으로 커다란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주 예쁜 옷과 모자가 들어있었지요. 이 아이에게 부자 친척이 있었나? 그동안 너무 구박한 거 아니야? 그날부터 욕심쟁이 민턴 선생님도 세라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구두, 장갑, 예쁜 가방 같은 선물들이 배달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 보내는 걸까? 세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눈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세라가 하얀 눈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 원숭이가 눈이 쌓인 지붕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품에 안고서 옆집으로 갔어요. 원숭이가 또 제 다락방을 찾아왔었답니다.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인도 사람은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에게 세라를 소개했어요. 주인님께서 늘 가엾게 여기시던 그 아가씨가 왔습니다. 옆집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녀석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선물은 잘 받았나요? 아저씨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보내셨군요. 세라는 그동안의 일이 고마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꼬마 아가씨는 이름이 뭔가요? 저는 세라 크루라고 해요. 저희 아빠는 라이프 크루 대위였는데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캐리스포드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가 세라구나. 세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난 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친구란다.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라야, 네 아버지는 열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지. 이제 그 재산은 모두 네 것이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널 돌봐주마. 그 후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 돌봄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끝이 났네요. 자,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세라가 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또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교장 선생님의 이제 좀 학대에 가까운 그런 대우로 좀 많이 힘든 일을 겪다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상냥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다시
원래 자기 것이었죠. 원래 자기 것이었던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물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세라에게는 반쪽짜리 행복이겠네요. 자, 세라라는 한 소녀를 통해서, 그 소녀의 삶을 통해서 불행과 불행을 견디는 과정, 그리고 다시 되찾는 행복을 보여줬던 동화네요. 네, 읽어봐도 처음 보는 동화네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큰 도시로 가면서 이거 내가 읽은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얘기가 맞았고요. 자, 오늘의 입장 동화에서 민턴 교장 입장이 나오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 나오나 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라고는 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180도로 이렇게 바꿔서 대하는 거는 참, 여기 밑에 저같이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라가 더욱 강해져서 아버지가 안 계신 험한 세상을 씩씩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서로의 입장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는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런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죠. 자, 어떤 경우에도, 힘든 경우에도 이렇게 상냥함을 잃지 않으면 네, 다시 이렇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일을 잊지 말아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저로서는 더더욱 그러네요. 자,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상냥하게, 세라는 부자였을 때도 상냥했으니까 상황이 좋을 때에도 넉넉하다고 가지지 못한 친구들을 이렇게 막대하지 말고 더 상냥하게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딸인 걸 알게 된 우리 별똥이에게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9번째 동화 세라 이야기였습니다.